도정의 길은 언제나 마음을 단정히 세우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되짚어보려는 도전님의 여러 해에 걸친 훈시 말씀은 단지 과거의 한때에 주어진 지시나 경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도인과 임원이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도정 안에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첫 마음은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공부이며 이 자리 공부가 바로 모든 도정 질서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직책을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책임이 올바르게 자리 잡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를 믿고 수행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남보다 앞서가거나 남을 지배하려는 데 있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도하며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교화의 방식 또한 그러한 마음의 바탕에서 비롯됩니다. 도인을 가르치고 이끌어갈 때는 힘이나 억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참다운 교화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누르거나 두려움으로 따르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조용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척이 되어 마음 깊은 곳에 마마 도정과 수행의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생을 이루지 못한 곳에는 원이 생기고 원이 쌓이면 결국 해원해야 할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원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며 대화로서 길을 열어주는 인도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원 상생의 큰 뜻을 실천하는 첫 단계이며 바람직한 도정 질서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는 성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성금은 결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각자가 가진 능력과 형편 안에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리한 성금이나 가정의 화목을 해칠 정도의 정성은 도의 뜻과 맞지 않으며 임원이 도인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성은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스스로의 신심에서 비롯될 때 비로소 성스럽게 모여 도정의 기틀을 밝히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모든 구성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러한 여러 훈시를 바탕으로 임원과 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도를 갈고 닦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실천을 통해 도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도전님의 말씀 속에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근본이 담겨 있으며 이 근본을 되새길 때 우리의 수행과 교화는 한층 더 깊어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 처음 말이 오늘 영상의 방향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0년 6월 17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도인을 교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해와 대화로서 해야 한다. 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교화란 포덕, 교화, 재능력 등 모든 것을 임원으로서 잘 이해시키는 것이다. 임원이라 해서 밑에 임원들이나 도인들을 절대 구타해선 안 된다. 라디오에서 우리 종단에서 도인을 감금했다는 방송이 나왔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목사가 자기 아들을 1년이나 감금시킨 일이 뉴스에 나왔는데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도인이 잘못했다고 하여 방에 넣고 문은 잠그지 않았다 하여도 법에 저촉이 된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대순의 진리는 해원 상생이다. 모든 목적이 해원과 상생에 있다. 무엇이든지 푼다는 것은 즉 척을 푸는 것이 수도의 근본이다. 소리 질러서 또는 때려서 될 일이 아니다. 겉으로는 이해를 한다 해도 속으로는 반감을 가진다. 이것이 오히려 수도 과정의 척이 된다. 척이란 반드시 원수진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안 좋은 것, 걸리는 것,
등은 모두 척이 된다. 위와 같은 모든 행위가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온다. 급속도로 포덕이 되다 보니 나이 어린 선교감이 많아진다. 20대 선교감들 앞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앞으로 30대 이하는 아무리 포덕 사업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선교감 임명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보정 임명은 가능하다. 선교감은 대순의 최고 임원이다. 너무 젊어도 사회 사람들은 얕본다. 특히 지방 사업 시 유의해야 한다. 지방에서 사업한다고 돌아다닐 때 처음 보는 사람은 상대방을 낮게 본다. 그래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숙도 하고 조심스럽게 임원의 위치를 알아서 모든 것을 살펴 나가야 한다. 때려서 사람을 만들고 고쳐 쓴다는 것은 도에서 벗어나는 탈선행위이다. 성지우성하고 면이수지하면 곡진이해하고 무소불능이다. 잘못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대화로서 풀어준다면 도가 좋고 틀림없다고 믿을 것이다. 위에서 이러시더라고 이협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러할 때 사입이 소리를 듣는다. 이러한 일이 내수 임원들에게 더 많다. 주의해야 한다. 임원의 책임이란 모든 것을 알게끔 일깨워 주는 것이다. 절대 성금에 대해서 잘해야 한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부당의 액수를 만드는 데 있다. 종교라고 하면 성금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11조라는 것이 있다. 1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 모신다면 시끄럽지 않다. 국가에서도 세금이라는 것이 있다. 예전에는 3일 정성이라는 것이 있었다. 10일에 하루, 한 달 30일에 3번씩. 이를테면 3, 13, 23일에 번 것은 모두 성으로 모시는 법이 있었다. 제세시. 한 사람이 몇백, 몇천 하게 하는 것은 안 좋다. 표성금은 본부 사업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이고 지방 사업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다.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능력으로 벌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성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화합이 안 된 가정의 성금도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들, 나이 어린 자의 성금도 안 된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 성이다. 성이란 한 달 동안의 자기 믿음과 정성의 표시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5천 원을 모셨을 경우 그것은 정성이 아니다.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모시면 그것은 성이 될 수 있다. 이달의 성금이 20억이다. 도인들의 성금만으로 대학공사와 종단 운영은 충분하다. 한 사람이 1,000만 원은 힘들다. 1,000명이 10,000원씩이면 된다. 또는 한 사람당 10만 원씩 성금을 만든다면 1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고 죽지는 않을 것이다. 무리하여 종단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십시일반이 중요하다. 임원들의 정성은 안다. 도인을 만들어라. 옳은 도인을 만들어라. 우리의 운영비는 얼마 안 든다. 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 70%, 우리 도의 운영을 위한 것이 30%이다. 다른 종교는 성금의 40%도 사회를 위해 쓰지 않는다. 밖에서 안 좋은 소리는 듣지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제대로 기여하는 곳은 대순밖에 없다. 종단의 운영은 도인들의 성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30%로 운영해 나간다. 안 좋은 소리 듣지 않도록 해라. 받았다는 자체는 법에 저촉이 안 된다. 돌려주는 법은 없다. 다만 문제가 생길 소지의 성금은 받지 말아라. 특히 제주도 도인의 경우 돈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거기는 바닥이 좁다. 그리고 세계의 관광 명소다. 절대로 대순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금전 관계만 아니면 문제는 없다. 우리 대순진리회가 제주에서 평이 좋다. 성금에 대해서 절대 나쁜 평이 없도록 하라. 제주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박면성감에게 묻겠다. 처음에 강남 방면에서 제주도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공제금을 더 주어서 돈을 풀었었다. 현재 제주도는 도인이 8,000에서 9,005가 된다. 곧
1만호가 될 것이다. 좋은 소리 듣도록 하라. 앞으로 치성시 과방은 내수임원 중 잘하는 이 7명에서 8명을 확보하여 정에서 하고 진설은 외수 선교감으로서 전에 해본 사람 몇 사람을 정해서 늘 그 사람이 하도록 한다. 원칙이다. 치성이란 전 도인을 대표해서 정성을 올리는 것이다. 잘해야 한다. 도정 업무 출퇴근, 선감, 교감, 보정은 늘 출근할 수 있는 사람만 정해서 나오도록 하라. 오다 말다 하는 사람은 아예 정하지 말아라. 투표할 때 참석하는 사람으로 정하라. 성날 하루는 여기서 자도록 해라. 그 다음 날부터는 출퇴근 시간만 지키면 된다. 나가도 좋고 있어도 좋다. 그렇다고 다 나가라는 것은 아니다. 다 나가면 안 된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이다. 정하는 것이 법이고 법은 꼭 지켜야 한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문란해진다.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라. 과속하지 말고 추월하지 말고 상대 차량이 추월할 기미가 보일 경우 속도를 줄여라. 늘 안전거리를 확보하라. 도정 업무 중 꼼짝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차 문제 때문이다. 출근 시간에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출발하라. 저녁 시간에도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출발하라.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돌리지 못한다. 죽는다. 과거에도 급하게 고속도로에서 차를 돌리다가 사고가 났다. 한 명은 죽었다. 제주도 연수도 처음에는 비행기로 갔다가 배로 왔는데 다음에 왕복 비행기로 바꾼 것은 차 사고 문제 때문이다. 여주 경찰서에서도 과속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한다. 여주 다리가 위험하다. 여기서 사고가 많다. 과속하지 말라. 우체국 국장도 자기가 차 몰고 가다가 죽었다. 안동 방면도 사람 하나 죽이지 않았는가? 제한 속도를 지켜라. 과속하지 말라. 마주오는 차와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라. 1990년 7월 14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이번에 도전님 명령이다. 특명이라고 해서 문제된 방면이 있다. 위에서 길을 지나다가 혹은 차 안에서 지시 명령을 하지는 않는다. 사무실에서 부르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상의한 후 공판하여 결정한다. 이번 일이 안정될 때까지 선감은 사건이고 차선감은 대기하라. 사건이란 자기의 직분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임원들이 모이는데 참석은 관계없지만 발언권은 없으며 지방에 나가서 중간 임원에게 지시사항 전달은 가능하지만 집회는 안 되며 수반은 만나볼 수 없다. 도라는 것은 자기가 깨달아야 한다. 임원들은 교화할 때 진리를 몸과 마음에 배이도록 하라. 모든 것을 진리로서 이해를 시켜야 한다. 이런 것이 어렵다. 꾸지람을 할 때나 칭찬을 할 때도 진리의 근거에서 하라. 도인들에게 압력을 주거나 우격다짐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도인한테 위압감을 주어서 하면 금세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의 분열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보니까 밑에 중간임원, 평도인한테서 늘 발단이 된다. 이것은 평소의 반감에서 출발한다. 선교감은 종단의 최고임원이다. 임원은 도인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부리는 직책이 아니다. 임원은 임원 스스로가 먼저 도인을 지도해 나갈 때 행동처사를 잘 분간해서 알아서 해야 한다. 내가 잘못되면 밑에 도인들이 다 잘못됨을 알아야 한다. 밑에는 더 큰 피해가 온다. 내가 임원이면 그 위치에서 도인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라. 밑에서 불만의 원인은 항상 선교감에게 있더라. 그러다 보면 운수를 못 받는다. 그러면 다 망한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도정 업무를 보는 것은 모르는 가운데 배우고 있는 것이다. 여럿이 모여 있으면 배우게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 공부도 혼자 못하고 도인도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다.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나도 모르게 배워진다. 수도 과정에서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은
그렇게 안 하면 된다. 그 전에 사람이 적었을 때는 유망한 중체 임원은 도정 업무에 참석시켜 보고 듣고 배우게 하였다. 내 잘못을 모르게 되면 앞길이 어두워져 징구렁덩이로 빠지게 된다. 도를 알고 도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이 서면 어려움이 없다. 우리 공부에서도 허령이란 게 있다. 전경에 허강진강이 있는데 허강을 받는다는 것은 허령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올바르지만 남이 볼 때 옳지 않다. 이게 정신 이상이다. 고치려면 자기가 허령이란 걸 알면 없어진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걸 고치면 밝게 되지만 자기 잘못을 모른다면 도에서 아주 멀어지게 된다. 임원 몇몇의 잘못에 의해 많은 수반이 상한다. 잘못된 것을 극복하고 벗는 데는 한참 걸린다. 그 독을 풀자면 오래 걸린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유다. 믿는 것은 자유고 믿지 않는 것도 자유다.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못 믿는다고 해서 출도를 시킬 수는 없다. 여긴 종교가 아니다. 이성감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를 생각해서 해주는 거다. 만약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벗을 길이 없다. 부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학 책임자가 있어서 주문 한마디만 잘못 읽어도 그 시간은 헛것이다. 해태한 것이다. 졸아도 안 된다. 천지의 운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이다. 공부할 때 사고가 무엇이냐면 주문 바꿔 읽을 때, 제 시간에 바꾸지 않을 때, 졸거나 안 읽었을 때이다. 그러나 사고는 그때 가봐야 알지 뭐라고 형언할 수 없다. 부산에서 오치복 포감이 시학원일 때 공부반에서 사고가 났었다. 그가 위에 올라와서 죄를 빌어서 그냥 주의해라. 잘하라고 봐줬더니 다른 방면까지도 계속 사고가 일어나더라. 간단하게 벌을 내리면 괜찮을 텐데 그냥 봐주면 계속해서 그런 사고가 난다. 야단을 치고 나무라면 없어진다. 그래서 시학원을 전부 불러서 몇 시간을 꿇어 엎드려 욕을 보였다. 그랬더니 괜찮더라.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어서 그 잘못을 벗게 해주어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임원의 일이다. 그러려면 도인들, 개개인의 심정이나 수반의 상태를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인을 못 만든다. 앞으로 큰 운수가 있고 운수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려운 난관이 있다. 그 난관을 넘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알고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도인을 다룰 때는 금싸라기처럼 다뤄라. 다룬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 방면에 불상사가 있다면 그 책임은 임원들한테 있다. 운수를 받으려고 하고 운수를 믿는다면 본인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방면에 회관이나 연락소나 회시를 얻을 때 2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라. 한 사람에게 몇 천만 원씩 뺄 때는 거짓말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된다. 방면에 쓰는 것은 방면의 일이지 종단의 일이 아니다. 유공이 아니다. 결국은 대순이 욕먹게 된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도록 하라. 본부에 하는 것도 300만 원 이상 하지 말라. 모 방면에서는 한 사람이 몇 천만 원씩 해서 경찰에 개입되는 문제가 생겼고 또 어느 방면에서는 밖으로 투서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없겠지. 지금 얘기한 것은 지나간 거니까 문제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라. 도인을 가꾸어 나갈 때, 교화해 나갈 때, 교감의 권력을 과시해서 도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리로서 옳고 좋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해서 잘하도록 해라. 그 방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책임은 선교감에게 있다. 또 책임을 져야 한다. 수반이고 임원이고 간에 종단의 제도에 벗어난 일을 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다. 탈선행위다. 잘못된 것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꾸 어두운 곳으로 빠져버린다. 본인의 잘못을 깨달아 고쳐 나가도록 해라.
1991년 1월 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여주 회관과 본전공사는 신비스러울 만큼 잘하였다. 작년에 회관을 짓기 시작한 지 약 1년 반이 되었다. 회관과 본전은 다른 사람은 쓰지 않고 순전히 임원들이 지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신비스럽다고 할 수 있다. 전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수도의 정신, 수도의 힘이다. 이것을 밖에 사람이 한다면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한다. 지금도 여러분은 잘 모른다. 수도라 해서 주문 읽고 사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진리는 이치, 경위를 말한다.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수도를 해나가는 것이 경위요 이치다. 즉, 이론이다. 밖에서 포덕 사업으로서 그 사람을 교화시켜서 이론적으로 수긍을 시켜서 입도시킨다. 이것을 경위라 한다. 경위는 순리의 이치다. 경위에 맞으면 순리고 경위에 맞지 않으면 순리가 아니다. 우리는 경위에 의한 순리를 세우고 나간다. 이것이 우리 도의 진리다. 나 역시 이론적으로 공부한 법도 없었고 도를 믿고 배우지 않고서도 다 했다. 서울 중곡동을 지을 때도 그랬다. 회관공사는 90년 봄에 끝났다. 완전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은 본부 때문에 그 건물을 완성하고 끝내려고 끌었었다. 본전 건물은 아무리 전문가가 보아도 이해 못할 일들이다. 제주도 수련도장을 짓고 금년도 여주도장을 짓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힘이 컸다. 여러분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된 것이다. 시킬 때는 믿고 하면 앞이 밝아지고 알아질 것이다. 몇십 년을 두고 배워서 대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도 교화할 때 임원이 소금을 지고 물에 뛰어들어가라 해도 뛰어들어가는 것이 바르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능공을 시켜서 일을 하였으면 절대로 이뤄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면 한다. 그래서 된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힘이다. 이것은 수도가 많이 되었음을 말한다. 이번 일로 보아 안 될 것이 없다. 이번에도 내가 시키는 일이니까 될 거다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된다. 그러나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상제님께서도 유유무무유무중이라고 하셨다. 즉,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다. 수도도 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매사가 다 그렇다. 모든 것이 진리 안에 다 들어있다. 대순이라 함은 막힘이 있을 수 없고 안 풀리는 것이 없다. 대순은 바로 둥근 것이다. 끝이 없고 막힘이 없다. 대순이 무극이요. 무극이 대순이요.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이 무극이다. 태극이 무극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다. 전 우주의 모든 천지일월이라든지 삼라만상의 진리가 대순, 태극의 진리다. 상제님 말씀을 가지고 정성하고 또 정성하면 삼라만상을 곡진 이해하고 무소불능이 된다. 우리가 이 진리만 잘 깨닫고 알면 안 풀리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풀린다. 우리의 진리를 이해하면 안 풀리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순리다. 순리는 매사 잘 풀린다. 대순진리라 함은 막히고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제주도 수련도장은 지하까지 8층 건물을 4개월 만에 이루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그것은 도인이 아닌 외인들을 시켜서 했다. 나는 배운 것도 경력도 없다. 단지 우리의 진리 하나로서 일을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 본전이 그렇다. 밖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외수 선교감들이 하긴 했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단지 시키는 대로 했다. 칸막이 만들 때 외수 선교감들이 3일 걸리더라. 내가 직접 했으면 하루면 한다. 배운 것은 써먹을지를 모르더라. 아무것도 없다. 경력도 없고 배움도 없다. 배운다는 것은 수도하는 것이다. 얼마 후에 포천에 우리 대학을 만들 것이다. 작년 방학에 토목공사비를 설계회사에 산출하라 하여 얼핏 들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틀렸다.
내가 직접 결산해 볼 테니까 기다리라 하고서 포천에 가서 길에 들어서는 입구에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공사비가 100억이 훨씬 더 들지만 내가 하니까 20억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설계한 대로 꼭 하라고 했어. 작년 이 회관 설계도도 공사비가 세계 회사에 알아보라 하니까 30억, 25억, 20억이 나와서 내가 주먹국으로 해도 완전히 달라. 그래서 소리를 한 번 지르니까 몇 억씩 떨어지더라. 1억은 내가 알고도 속아준 것이고 그래서 약 10억 들었다. 제주 노형동 지을 때 1층 올라가는데 12일에서 13일을 잡아놨다. 그래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 그러나 여기는 3일이면 거의 1층씩 올라갔다. 하면 된다. 어려울 것이 없다. 도통도 그렇다. 내정 1층 할 때 선무들이 처음 나와서 일하는데 한나절 일해 보더니 오후에는 자기들이 해본다고 하더니 선교감은 3일이 걸리는데 선무들은 이틀 반 만에 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공부하고 똑같다. 수련도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쉬고 잠만 재웠다. 그러나 한 1년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 단청은 내수 임원들이 했다. 단청하는 사람이 와서 보더니 자기들은 도저히 못한다고 돌아갔다. 모두가 수도의 힘이요 도의 힘이다. 중국 도장 단청도 안 되는 것을 달래서 했다. 단청하는 사람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각 방면에서 단청을 할 만한 사람을 배우게 하여서 썼다. 단청은 노형동에서 20일 만에 하라니까 도저히 못한다고 다 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시켜서 했는데 9일 만에 다 끝났다.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절대로 못해. 배운 사람은 안 되더라. 여기 본부 여주 본전 단청도 외부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전정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수 임원들과 시작을 했다. 우리 힘이 아니다.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된다. 모두가 망각하고 있다. 앞으로 공부가 있을 것이다. 수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프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나중에는 괜찮더라. 선무들이 처음으로 와서 내정 1층을 만드는데 선교감들보다도 더 빠르지 않는가? 그 사람들의 힘이 아니다. 믿음의 힘이고 도의 힘이다. 선교감하고 선사교정하고 완전히 다르다. 선교감들은 겁이 없다. 지금은 선교감보다 처음으로 온 사람이 훨씬 강하다. 그 기운은 일하지 않는 외수 내수들에게도 모두 돌아갔다. 실제로 그렇다. 앞으로 큰 공부가 열린 것이다. 기술자처럼 배운 사람은 자기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된다. 무조건 하고 신심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장 빠르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가장 빠르다. 오래된 사람은 기국은 크지만 빠르질 못하다. 부산서 큰 공부를 시켜보니까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는데 보름이 넘는다 해도 3, 7일은 넘지 않는다. 듣는 것, 보는 것 등은 다 한다. 거짓말은 하나도 없다.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의 목표인 신선이 된다. 그때는 잠이 필요 없고 먹는 것이 필요 없다. 모두가 내 마음에 있다. 먹고 자고가 필요 없다. 본다는 것이 종이 한 장만 눈을 가려도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때는 멀고 가까운 것이 필요 없다. 그것을 계안이자 신안이라고 한다. 신안이 열리면 어디가 아프다는 눈의 시신경까지도 다 알 수가 있다. 머리가 아프다 해도 보면 낫는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보름 이상 21일까지는 안 간다. 공부는 순번적으로 안 시킨다. 빠른 사람을 선택하여 시킬 것이다. 공부를 시작할 때 체중을 달아보고 21일 공부가 끝나면 몸무게가 는다. 도통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 이번 과정으로 수도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었다. 앞동은 정심원, 우동은 시학원, 좌동은 시법원이라 명칭한다. 우동은 시학 공부 자리고 좌동은 시법 공부 자리다. 임원도 공부하면 이제 되겠다.
숫자가 1년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곡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법 공부가 아니다. 시법은 시학을 마친 자라야 한다. 강식은 초강압 강봉강 3번이다. 먼저 수호반이 들어온다. 앞으로 수호반 명단대로 공부반을 짜 나갈 것이다. 대신 들어간 사람은 후회할 것이다. 닷새를 들어가야 하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빼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잘 이해시키도록 하라. 우리의 공부는 자리 공부다. 도주님, 제세시 부산에서 공부할 때 강식이 있을 때는 인원, 숫자가 밖에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지금의 도장 자리는 공주성감이 말한 대로 천지굿을 해도 모를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 진리는 경이고 경위는 순리다. 외수들이 많이 탁하다. 부산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이번에 선무들이라든가 수강 들어와서 일하고 간 사람은 강해 받는 것보다 몇 배 성심이 크다. 제주도 연수를 간다 해도 관광 다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기운이 엄청 세다. 제주도에 견학 다니면서 날씨 때문에 견학에 차질은 빚은 것은 없다. 우리 도에서 올해 대학교를 짓는데 대학은 도에 많은 울타리고 방죽이 될 것이다. 짓기는 지으라는 뜻인가 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각 방면에서 꼭 기술자가 아니라 도품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명단을 내어봐요. 학교도 도인들이 하면 될 것이다. 밖에서 기술자 대우만큼 보수는 줄 것이다. 이왕이면 우리 도인을 쓰는 것이 바깥 사람 쓰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선교감들은 강사처럼 순번을 정해서 나가서 가르쳐 주면 된다. 회관 1층, 3층은 방면 참배시 쓰기 바란다. 지하실도 사용하고 정사람이 많을 때는 4층도 쓸 수 있도록 하라. 음력 11월 24일 봉안한다. 12월 4일에 치성을 할 것이다. 부산서 영대를 보수동에 봉안하였다가 도인들이 많아지니까 감천으로 영대를 모셨다.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런 자리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최고의 자리이다. 1991년 2월 12일 도전님 군시 말씀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란 어려운 것이다. 그저 모르고서도 따라 나가면 된다. 조금 안다고 해서 잘못 움직이다간 죄를 짓게 된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안다고 해서 잘못 움직이다간 죄를 짓게 된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안다고서 손가락을 꼼짝 이다간 죽는다 하셨다. 알면 똑똑히 알고 모르면 배우고 믿어나가면 된다. 나평치성도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서 하면 됐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나평치성이란 옛날 제후들이 천자를 위해서 정성을 바쳤던 것이다. 나평치성을 드린다면 치성이니까 그냥 올리면 되지. 무얼 해석을 하느냐? 치성은 음식 차려놓고 절하면 된다. 제사와 마찬가지다. 절을 할 때는 돌아가신 조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냐. 나평치성은 각 방면에서 치성을 올리지만 도장 즉 영대에 대해서 치성을 드리는 것이다.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것이다. 치성도 마찬가지로 쉽게는 제사다. 도에서 치성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냐. 자고이래로 살아있는 사람이 음식해놓고 제사 받은 적이 없다. 잘못했으면 그것을 알고 깨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명이 쫓아낸다. 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일부 그런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연동음이가 안 그랬어. 그런 사람일수록 가장 제일 도전을 위하는 척한다. 상도방면이 거기에 그런 식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 구천상제님은 옥황상제님이, 옥황상제님은 도전님이, 도전님은 도문소자가 해야 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연동음과 똑같은 경우다. 즉,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결국 자기를 천자로 만들어 달라는 뜻과 같다. 참말로 죽이는 것이다. 입에 올리기도 죄송한 얘기인 것이다. 신명이 용서를 못한다. 구천상제님께서 천지의 권능을 자유자재로 하셨다. 그래서 하느님이신 것이다. 구천상제님을
누가 만들어 모신 것이 아니다. 전경에 있듯이 천지신명과 더불어 스스로 정한 것이다. 누가 감히 만들어 모시는 것이 아니다. 감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 모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있지 않느냐?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 도라는 것은 전 우주, 전 천지를 의미한다. 전 우주의 변칙, 조화를 가져오는 것을 도라 한다. 5일이 한 후이고 이것이 셋, 이 합해지면 15일로서 한 저루이고 이 저루가 양으로 30일이 한 달이다. 한 달에 후가 6이고 저루가 2이다. 1월에서 3월까지가 봄이고 4월에서 6월까지가 여름이고 7월에서 9월까지가 가을이고 10월에서 12월까지가 겨울이다. 따라서 1년에 72후가 있고 24저루가 있다. 시간에도 날짜에도 음과 양이 있다. 따라서 음일에는 기도주, 양일에는 태을주를 하지 않느냐. 공부를 할 때도 5일이 한 후이므로 5반으로 시작한다.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다. 도문소자는 도의 아들이란 뜻이다. 도는 천과 지이다. 음과 양이 아니냐. 하늘이 크냐, 도가 크냐, 하늘의 아들이 더 크냐, 도의 아들이 더 크냐.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똑같은 것이다. 즉,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의 아들들인 것이다. 여러분과 나와 차이가 있다면 도전이라는 것이 다르다. 어떠한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를 이끌고 나가는 책임자가 있다. 나는 많은 도인을 영도에 가는 책임이 있다. 옥황상제님께서 그런 책임을 나한테 주셨다. 설령 아니라 그래도 내 말이라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옥편에 찾아보니 도라는 뜻에 총이라는 뜻이 있다. 총은 총괄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맞는다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수반들을 데리고서 자기를 믿으라고 할 것이다. 시무도가 있다. 도를 찾는 것이 시무도다. 봉강전 뒤에 그려져 있는데 대순성전에 그려놨어. 그것이 도를 찾는 그림이다. 도가 1년 12달이다. 흰 소를 찾아야 한다. 흰 소는 백이고 백은 인산이다. 즉, 사람 산을 찾아야 한다. 누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천상제님께서 임의대로 하셨다. 상제님 믿는 다른 계열에는 이치라는 것이 없다. 즉, 이치가 경위인데 맞지가 않아. 따라서 상제님의 권능만 믿고 하느님이라 믿는다. 그 곳에는 적극성이 없다. 도주님께서 12월 4일에 오셨다. 12월 하면 12가 도다. 12월 하면 청자다. 초나읒 날은 1년 12개월은 사철이다. 즉, 주종백토 주청념을 찾아라. 즉, 청림도사를 찾으라는 뜻이다. 12월 4일은 소월이다. 즉, 소, 주, 청림은 조청림. 상제님께서 손바래기로 오셨다. 그래서 갱망리라 하지 않았느냐. 즉, 증산이라 하셨다. 부산에서 나는 나오게 해준 사람이 나에게 공로자다. 나는 서울로 올라오고 대강전이라고 옥황상제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거기에는 옥황상제님의 가족들 중에서도 아들들이 차지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 감천에는 태극도 사람보다도 대순진리의 사람이 더 많다. 지금은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도 없다. 아무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11월 30일이 생일이다. 즉, 11월, 1월, 12월이다. 도주님께서 만주 봉천에서 득도하셨을 때가 23세시다. 즉, 정사년 2월 초일에다. 나를 낳던 해다. 박태선이 옛날 책을 읽고 정사생이 자기라고 하지 않더냐. 시루산 옆에 부정리가 있고 그 옆에 쪽박골이 있다. 금산사의 미륵은 시루이고 그 밑은 소치다. 상제님께서도 금산사에 임하여 계시다가 강세하셨다 하지 않으셨느냐. 금산사의 부처상은 출의 형태로서 증산, 정산, 양산이다. 지금도 모악산 금산사에서 목탄을 캔다. 이것으로서도 증명이 된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 하신 말씀은 금산사 미륵의 진리를 알아서 오라는 뜻이다.
증산도에서 지금 도인들이 떨어지니까 아예 금산사에서 아주 산다.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다고 하신 것도 구천상제님 제세시에 오옥황상제님과는 아예 만나신 적이 없으셨다. 그때 직접적으로 상제님을 모시고 따랐던 김영렬, 박공우, 문공신 등이 누가 상제님의 도덕을 펼친 사람이 있느냐? 오직 도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느냐? 내가 입도를 할 때 구천상제아감지위, 옥황상제아감지위와 같은 오주가 있었다. 그것이 궁금하여 알아보려고 입도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상제님을 역하는 것이 된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느냐? 간단하게 하자. 상제님께서는 금산사를 통하여 오셨다. 불이란 쉽게 얘기해서 형상만 있는 것이다. 뱃속의 태아에 해당한다. 유지범절, 불지영체, 선지조화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법이 퇴저법이다. 즉, 태아의 뱃속 모습이다. 석가불은 3,000년이고 미륵불은 50,000년 운수이다. 석가불로 말하자면 미성년이다. 애기불이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미륵불은 갓을 쓰고 서 있다. 어른이 된 것이다. 어른이 되려면 어린애에서 어른이 되는 것이 순리다. 상제님께서 미륵으로 오신다 했다. 그래 불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그 곳에 봉안한 것이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서귀포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었는데 사수 권선감이 하도 잠자리가 좋아서 다음에 혼자 갔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 마찬가지로 도장 안에서도 도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옳고 좋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일임해야 한다. 콩을 파치라 해도 믿어야 한다. 천자부회상. 이란 수륙병진도수를 보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부산에서 나왔을 때 서울로 오지 않았냐? 배가 꼭 바다의 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법은 서울에서 만방으로 나간다 하셨다. 서울 중곡동 2층도 봉강전이라 하는데 이것은 강을 받는다는 얘기이고 기운이 내려오는 것을 강이라 한다. 그 강을 받드는 곳이다. 1층에서 3층이 공부방이고 4층은 영대다. 공부를 하면 수연 20일, 공부 20일, 도합 40일은 걸린다. 따라서 40일간 별일 없는 사람은 명단을 작성하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지방의 도인까지 기운이 골고루 다 전해진다. 가면으로 하지 마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 운수도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다.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면 신안이 열리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결국은 열린다. 학교 공사 때 잡부를 추천하라. 모자라면 임원을 쓰겠다. 한 번에 사흘 일하는 식으로 해야 2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갈 것이다.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쓰겠다. 도전님께서 여러 해에 걸쳐 전해주신 훈시 말씀은 단순한 규율이나 지침을 넘어 도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며 임원과 도인이 어떠한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혀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특히 1990년과 1991년에 강조된 말씀들은 도정 질서의 뿌리를 다시 세우고 빠르게 확장되는 교화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핵심 설명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5가지 큰 흐름으로 정리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화의 올바른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인과 임원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억압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도를 따르는 모든 과정은 이해와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누르거나 강제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이 척을 만들고 결국 해원을 요하는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인은 금싸라기처럼 다뤄야 한다고 하시며 도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감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임원은 도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므로 상대의 사정을 헤아려 마음을 열게 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젊은 임원들이 조급함으로 인해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교화는 상대의 마음을 밝히는 과정이지 힘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가져야 할 기본 정신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임원의 자격과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임원은 도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며 결코 권력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급격한 포덕 확장으로 인해 젊은 임원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기였기에 30세 이하에게는 선교감 임명을 자제하고 경험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직책을 맡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그 아래의 수반과 도인들에게 큰 혼란이 생기며 이는 결국 도정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원은 자신의 처신을 늘 돌아보고 도인들이 따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보고와 출결, 치성, 참여 등 기본적인 규범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임명은 반드시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역할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주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성금 원칙과 금전 문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입니다. 성금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정성의 표현이며 능력과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무리한 성금이나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정성은 도의 뜻이 아니며 학생이나 미성년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도인에게 성금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방면마다 성금 한도를 명확히 제시하며 본부 사업의 표성금은 300만 원, 지방 사업은 200만 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능력 이상의 성금을 요구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도정 전체가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고 대순진리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 특성상 금전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원들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넷째는 수련과 공부의 원리 그리고 영대와 도장의 경위 순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여주제주 중곡 도장의 건립 과정에서 보인 기적 같은 속도와 완성도를 도의 힘과 믿음의 힘이라 설명하시며 도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경위에 맞으면 순리로 풀리고 경위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쏟아도 막히게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부 또한 마찬가지로 억지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경위와 순리에 따라 마음이 열리고 기운이 열릴 때 비로소 진전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시학시 법수호의 책에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설명되며 징계는 벌이 아니라 회원을 돕기 위한 과정임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공부반 편성, 수호반의 역할, 강식과 사고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인들이 혼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섯째는 안전, 질서, 보고 체계의 철저함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차량 과속 금지, 여주 다리 사고 사례, 비행기 운행 전환의 이유 등 현실적인 안전 문제를 강조하시며 도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들이 생명과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고는 도정 질서의 기본이며 출근 퇴근 치성 참여 등 모든 규율은 도정의 청정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며 이를 어기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말씀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도전님의 훈시는 교화, 임원 책임, 성금 원칙, 수행의 경위와 순리 그리고 안전과 질서에 이르기까지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깊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자리공부와 회원상생이라는 두 가지 근본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설명이 도전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가르침들을 실제 도정 운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전님의 훈시 말씀은
도정 운영의 큰 원칙을 제시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임원과 도인이 어떤 태도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천 방안에서는 자리공부 회원상생 도정질서 임원 책임 성금 원칙을 중심으로 도정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실천 지침을 7가지 흐름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도정 안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각 항목은 실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고 도정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수련과 교육 운영의 실천 기준입니다. 수련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마음과 기운을 다듬는 자리이며 도정 질서를 몸으로 익히는 과정입니다. 4박 5일 수련 기준은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교육 견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효과적입니다. 반 편성은 100명에서 250명 사이로 구성하며 가능하면 강사는 2인 1조로 배치해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강의 준비 체크리스트에는 강의 내용 검증, 음향과 자리 배치 확인, 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수련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호반과 시학원이 협력하여 출입 질서를 관리하고 반별 인원 파악과 이동 경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련마다 기운과 강식의 변화가 나타나므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여 도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도전님의 말씀대로 경위에 맞는 순리를 따라가기 위한 실천입니다. 둘째는 임원 임명과 출결동선 관리입니다. 임원은 도정을 대표하는 존재이기에 기본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감교 간보정과 같은 임원직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며 오다 말다 하는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성일에는 가능한 한 도장에 머무르며 성인날 하루 전에는 도장에서 숙박해 다음 날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동선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움직이며 지각과 무단 이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자신의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출결과 보고는 그 기본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보고 체계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상급 임원에게 보고하여 혼란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율 준수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도정 질서를 밝히는 실천입니다. 셋째는 시학수호 체계 운영 지침입니다. 시학원은 공부의 질서를 세우는 기관이며 수호반은 도정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둥입니다. 시학원은 강식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며 주문의 오독이나 시간 미준수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사고의 원인을 도인에게 부드럽게 안내해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반면 수호반은 치성수련 행사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출입 통제와 자리 배정, 이동 안내 등을 맡습니다. 두 기관 모두 도전님의 말씀처럼 권력의식 없이 봉사하는 자세로 운영해야 하며 도인의 세이프티와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화와 배려의 태도가 기본이며 강압적 분위기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시학과 수호는 도정의 눈과 귀 같은 역할을 하므로 명확한 책임 분담과 질서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넷째는 내부 공평 운영 기준입니다. 자리 배정, 숙소 배정, 진설 담당, 과방 담당 등은 특정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치성과방은 내수 임원 중 능숙한 사람을 7명에서 8명 정해 지속적으로 맡기되 진설은 외수 선교감 중 경험 있는 이들로 고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고정 배정이라 하더라도 업무량은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며 새로 임명된 임원이나 경험이 부족한 도인을 교육하여 점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자리 공부의 핵심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되 남의 자리와 역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길 때는 조용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 감정적인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내부 질서는 누군가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마음가짐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성금 원칙 실천 매뉴얼입니다. 성금은 능력과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 정성과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 미성년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의 성금은 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금은 결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정성을 유도하는 행위는 임원 책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표성금 한도는 명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정성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며 도정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성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록하며 금전 문제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제주 방면처럼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에서는 금전 문제가 생기면 큰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임원들이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성금은 도정의 근간을 이루는 정성의 흐름이므로 원칙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도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섯째는 안전 예절 커뮤니케이션 실천 기준입니다. 도전님께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차량 안전 문제입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절대 과속하지 말고 추월 차량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며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돌리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도정을 수행하는 임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도장 안팎에서의 말투와 복장, 인사법은 도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인사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도정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는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판단이나 해석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예절과 소통 방식은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며 서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점검 보고 개선 루프 구축입니다. 도정 운영은 정해진 규율을 단순히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월간 점검표를 통해 출결, 보고, 성금 관리, 교육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고치도록 합니다. 또한 치성이나 수련이 끝난 후에는 회의를 통해 개선점을 정리하고 다음 일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도정은 살아있는 공동체이므로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자율적 개선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임원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돕는 사람입니다. 도전님의 말씀처럼 도정은 경위에 맞으면 순리로 흐르고 경위에 어긋나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과 개선은 경위를 따라 순리를 바로 세우는 실천이 됩니다. 이러한 7가지 실천 방안은 자리 공부와 회원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모든 도인이 수행과 교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따뜻한 마음으로 도정을 운영할 때 공동체는 더욱 밝아지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으며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도정 운영과 임원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님의 훈시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우리가 도정에서 마주하는 많은 상황들이 결국 마음의 바탕을 어떻게 가다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교화, 성금, 임원 책임, 수련과 공부, 안전과 질서 같은 여러 항목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중심 정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서로에게 회원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마음가짐입니다. 도정의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바르게 서 있을 때 경의와 순리가 열리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혼란이 자연스럽게 잦아든다는 가르침이 오늘의 내용을 통해 다시 확인됩니다. 임원은 도인을 이끄는 사람이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임원이 자리를 지키는 일은 자리의 권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담긴 책임과 봉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임원 한 사람의 태도와 말투, 작은 배려 하나가 도인의 수행과 신심에 큰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이 쌓일 때 도정 전체의 기운이 밝아집니다. 성금 문제 역시 금액이 아니라 정성의 깊이가 중요하며 그 정성은 억지로가 아니라 신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 편히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단순한 지침 모음이 아니라 앞으로 도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와도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바로 세우고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건네는 일이 회원 상생의 첫걸음이 됩니다. 갈등을 대화로 풀고 약한 이들을 배려하며 안전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 모이면 도정은 한층 더 정성스럽게 다져집니다. 도전님의 말씀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근본이며 우리가 그 뜻을 실천할 때 도정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과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도정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회원이 열리며 상생의 흐름이 더 크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경의를 따라 순리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결국 더 큰 신앙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수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